샵 전주 한옥의 그림자, 제한장 한옥의 첫인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욱 충격적인 반전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전주 한옥마을.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수액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섞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고요.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노인의 손목에는 자신과 똑같은 점 모양이 있었는데, 설마 이분이 내 친아버지일까요? 41살 제빵기 능장 최가영. 시력을 잃어가는 조카를 돌보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에게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영은 전주 한옥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전통다과 공방 청양원의 새로운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15살 극화 민호를 돌보며 살아가는 가영에게 이 일자리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였죠. 공방 앞에 처음 서자 가영의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과 나당 한편에 정성스럽게 가꾼 매화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름다운 한옥 뒤편에는 상상도 못할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방 사장인 박도겸 씨가 문 앞으로 나와 맞이해 주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선생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청양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그의 옆에 서 있던 아내 서유미 씨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이었습니다. 가영 선생님의 이력서를 보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 공방 학생들이 선생님께 많이 배울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가영은 두 사람의 친절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공방 내부로 들어서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다과 제작실과 강의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지만 한옥 뒤편의 사랑채만큼은 철저히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거든요. 도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기는 제 시아버님이 요양 중이신 공간이에요. 연세가 많으셔서 외부인의 출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사랑채 창문 너머로 한 노인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순간 가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의 왼손목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까만 점 3개가 삼각형을 이루며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배열이 가영 자신의 왼손목과 똑같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이한 점 모양이었죠. 혹시나 해서 가영이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계신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겸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윤병수라고 하십니다. 제 아내의 시아버지이시죠. 윤병수. 그 이름이 가영의 가슴 한켠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듯 불렀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영은 학생들에게 전통다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공방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때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해온 가사도우미 문복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60대 중반의 과묵한 분이었는데 유독 가영만 보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유미 씨가 사랑채로 식사를 가져갔습니다. 가영은 우연히 그 뒤를 따라가다가 사랑채 창문을 통해 윤병수 옹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노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는데 그때 가영의 눈에 띈 건 옹의 식사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해 흘리기를 반복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유미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시아버지를 대할 때만큼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식사를 재촉하듯 숟가락을 입에 밀어넣고 옹이 거부하시면 짜증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곤 했죠. 오후 강의를 마치고
가영이 공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어르신, 예전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가영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첫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영은 계속해서 윤병수 옹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의 손목에 있던 점들. 그리고 자신과 묘하게 닮은 눈매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 보았지만 너무 어려서 기억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조카 민호가 숙제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도 책에 자작 얼굴을 갖다 대며 글씨를 읽는 모습을 보니 가영의 마음이 아팠어요. 고모, 오늘 어땠어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에 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좋았어. 새 직장 사람들이 다 친절하더라. 하지만 가영의 마음 한켠에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윤병수 옹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사랑채를 둘러싼 묘한 분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그날 밤 가영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혹시 윤병수 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가영이 청양원에서 만나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영이 목격하게 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영의 놀라운 발견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도 들려주세요. 윤병수 옹과 가영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샵 전주 한옥의 그림자, 제두장 불길한 기척. 이틀째, 가영은 청양원에서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병수 옹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오늘은 공방에 야간 숙직을 서는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다시 숙성 상태를 확인하고 온습도를 관리하는 일이었죠. 도겸 씨가 당부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혹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시아버님이 가끔 잠꼬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자 정말로 사랑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꼬대라기엔 너무나 절망적인 신음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가영은 참을 수 없어서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채 앞에 유미 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새벽 2시에 말이죠. 유미 씨는 조심스럽게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영은 숨을 죽이며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유미 씨가 윤병수 옹의 수액 주머니를 몰래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원래 수액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넣은 주머니로 말이에요. 더욱 소름 끼쳤던 건 그때 풍겨온 냄새였습니다. 병원에서 맡아봤던 진정제 특유의 달큰한 냄새가 사랑채 안에 가득했어요. 유미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주만 더 참으셔야 해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가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가영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복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가영의 손목을 잡고 조용히 끌고 갔어요. 다과 저장고까지 와서야 입을 열었죠.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안 돼요. 가영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복순 할머니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분, 내 아버지일지도 몰라. 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복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40년 전, 윤 어르신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 3살 때 교통사고로 실종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어.
너무 닮았더라고. 가영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친부모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복순 할머니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며느리가 어르신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점점 의식이 흐려지시고 계셔. 가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윤병수 옹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유미 씨가 그분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면, 그날 밤 가영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사랑채에서 계속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함께 복순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가영은 윤병수 옹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이셨고 눈빛도 한층 흐릿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옹이 가영을 보시더니 희미하게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가영아. 그 순간 가영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설마 이분이 정말로. 하지만 유미 씨가 재빨리 나타나서는 시아버지를 방 안으로 모셔갔어요. 그러면서 가영에게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죠. 요즘 많이 헷갈리셔서 아무나 자식으로 착각하시곤 해요. 하지만 가영은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윤병수 옹의 눈빛은 분명히 자신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가영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로 윤병수 옹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분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야 한다고. 과연 가영은 어떤 방법으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미 씨의 정체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영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영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샵 전주 한옥의 그림자 제세장 의심의 씨앗. 가영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윤병수 옹과 자신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유미 씨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었어요. 마침 가영의 전 직장 동료 중에 병원 검사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자 검사를 위해서는 머리카락이나 타액 같은 시료가 필요했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윤병수 옹이 식사 중에 흘린 머리카락 몇 가닥을 복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수거해 준 것이에요.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이걸로 확실히 알 수 있겠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저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걱정이야. 한편 가영은 공방의 시설을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가스 검침을 위한 IoT 모듈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기기는 출입 감지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영은 자신의 IT 지식을 활용해 몰래 출입 로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새벽 2시경에 동일한 출입 패턴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바로 유미 씨가 사랑채를 드나드는 시간과 일치했죠. 더욱 의심스러운 건 낮에는 윤병수 옹의 방에서 거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복순 할머니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할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윤 어르신이 언제부터 저렇게 아프셨나요? 복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건강하셨어. 그런데 며느리가 오고 나서부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며느리라고 하시면 유미 씨 말씀이세요? 그래. 유미 씨가 도겸 씨와 결혼한 게 한 3년 전쯤이야. 그때만 해도 어르신이 정정하셔서 공방 일도 직접 도와주곤 하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저렇게 의식이 흐려지신 거예요? 작년부터야. 유미 씨가 어르신 간병을 맡으면서부터 급격히 나빠지셨어. 가영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순 할머니가 더욱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 다시 숙성고에만 CCTV가 없거든. 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유미 씨가 설치하지 말라고 했어. 온습도 관리하는데 방해된다면서. 하지만 난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날 저녁, 가영은 다시 숙성고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나무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지만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1시간 넘게 찾아보다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한 상자의 바닥 부분이 다른 것들과 미묘하게 달랐어요. 살짝 들어올리자 그 밑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보이스 레코더 하나와 여러 장의 서류들이었어요. 먼저 보이스 레코더를 들어보자 유미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서명받아야 돼. 안 그러면 상속권이 복잡해져. 그리고 남자 목소리. 아마도 도겸 씨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신데 어떻게 서명을? 유미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가영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유언장과 재산 이전 동의서 등이었는데 모두 연습으로 보이는 서명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유미 씨 부부는 윤병수, 몽을 의식 잃게 만든 다음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어요. 가영은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왔지만 혹시 들켰을까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가영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지. 그런데 가영이 모르는 사이 유미 씨는 이미 가영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과연 가영은 무사히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병수 옹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영과 유미 씨 간의 본격적인 심리전이 펼쳐집니다. 댓글로 예상해보세요. 가영의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샵 전주 한옥의 그림자, 제내장 은폐된 기록.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더 걸렸습니다. 그동안 가영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유미 씨와 도겸 씨의 시선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내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가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친자 관계 확률 99.9%. 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병수 옹은 정말로 자신의 친아버지였던 거예요. 40년 만에 찾은 혈육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현실이 가영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가영은 용기를 내어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었어요. 다시 숙성고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이스 레코더를 가져와서 더 많은 대화 내용을 들어보려 했죠. 녹음된 내용은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미 씨의 목소리 양농도를 좀 더 높여야겠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어. 도겸 씨의 목소리 하지만 너무 급작스러우면 의심받을 수도. 유미 씨 걱정하지 마. 나이 드신 분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거로 만들면 돼. 가영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재산을 가로채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가영은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경찰서 앞에 도착하기 직전 누군가가 가영을 불렀습니다. 최가영 씨. 돌아보니 도겸 씨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위협적인 표정이었죠. 잠깐만 이야기 좀 할까요? 가영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도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가영이 대답했어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윤 어르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도겸 씨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증거라도 있나요?
설마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뒤진 건 아니죠? 가영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불법 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겸 씨가 계속 압박했어요. 혹시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닌가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와 닮았다며. 그때 유미 씨도 나타났습니다. 여보,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공갈, 협박 혐의로요. 가영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게 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복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가영아, 괜찮니? 할머니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도겸 씨 부부는 더 이상 위협적으로 나올 수 없었죠. 복순 할머니가 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복순 할머니의 집에서 가영은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영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경찰 신고는 맞지만 제대로 된 증거와 함께 해야 해. 그리고 법적 조언도 받는 게 좋겠어. 할머니가 소개해준 노무사 오미라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 씨는 노인 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미 씨 부부가 계획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과연 가영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겸 씨 부부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과 함께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가영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샵 전주 한옥의 그림자 제5장 파국의 전주. 노무사 오미라 씨를 만난 가영은 한 가닥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오 씨는 가영이 수집한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어요. 증거로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식 고발을 하려면 몇 가지 더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그때 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순 할머니였어요. 가영아, 큰일 났어. 어르신이 병원에 실려가셨어. 가영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윤병수 옹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급성 약물 중독 증상으로 보입니다. 의식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유미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가영은 이 모든 게 연출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급하게 실행에 옮긴 거였죠. 병원에서 나온 가영은 즉시 오미라 씨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당장 고발장을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오미라 씨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서 진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영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고 증거만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게 하기 어렵다니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가영을 찾아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가영아, 내가 그동안 기록해둔 게 있어. 할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몇 달간의 윤병수, 옹의 상태 변화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매일매일 어르신의 식사량, 의식 상태, 이상 증상들을 모두 기록해놨어. 그리고 유미 씨가 몰래 하는 행동들도. 이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였거든요. 한편 도겸 씨 부부는 가영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영을 공갈, 협박으로 정식 고발한 거예요. 경찰이 가영을 조사하러 왔을 때 가영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윤병수 옹의 친딸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요. 담당 형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와 녹음 파일, 그리고 할머니의 기록까지 충분히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도겸 씨 부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가영을 역고발했어요. 가영 씨가 재산을 노리고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침입과 절도 혐의까지 추가했죠.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가영은 피해자인 동시에 피고발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카 민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각막 이식 수술 대기 순번이 많이 앞당겨졌대요. 가영은 잠시 기뻤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고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예정이었으니까요. 과연 가영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윤병수, 옹의 생명을 구하고 동시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영의 운명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가영에게 응원을 보내주세요. 샵 전주 한옥의 그림자 제6장 진실의 칼날. 윤병수, 옹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의 정밀 검사 결과 옹의 혈액에서 수면제와 진정제가 다량 검출된 거예요. 담당 의사가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이 정도 농도라면 의도적으로 투여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경찰은 즉시 청양원을 압수수색했어요. 가영이 숨겨둔 증거들뿐만 아니라 유미 씨가 사용한 약물들도 발견되었죠. 다식 숙성고에서 나온 보이스 레코더의 녹음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유미 씨와 도겸 씨의 대화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유미 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음성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더욱 결정적이었던 건 복순 할머니의 증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일 밤 2시경에 유미 씨가 어르신 방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어르신 상태가 더 나빠지. 샵 전주 한옥의 그림자 제한장 한옥의 첫인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욱 충격적인 반전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2시 전주 한옥마을.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수액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섞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은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고요.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노인의 손목에는 자신과 똑같은 점 모양이 있었는데 설마 이분이 내 친아버지일까요? 41살 제빵기능장 최가영. 시력을 잃어가는 조카를 돌보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그녀에게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영은 전주 한옥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전통다과 공방 청양원의 새로운 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15살 조카 민호를 돌보며 살아가는 가영에게 이 일자리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존재였죠. 공방 앞에 처음 서자 가영의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과 나당 한편에 정성스럽게 가꾼 매화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름다운 한옥 뒤편에는 상상도 못할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방 사장인 박도겸 씨가 문 앞으로 나와 맞이해 주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선생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청양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요. 그의 옆에 서 있던 아내 서유미 씨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이었습니다. 가영 선생님의 이력서를 보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희 공방 학생들이 선생님께 많이 배울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가영은 두 사람의 친절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공방 내부로 들어서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다과 제작실과 강의실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지만 한옥 뒤편의 사랑채만큼은 철저히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거든요. 도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기는 제 시아버님이 요양 중이신 공간이에요. 연세가 많으셔서 외부인의 출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사랑채 창문 너머로 한 노인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순간 가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의 왼손목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발견했거든요. 까만 점 3개가 삼각형을 이루며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배열이 가영 자신의 왼손목과 똑같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이한 점 모양이었죠. 혹시나 해서 가영이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계신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겸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윤병수라고 하십니다. 제 아내의 시아버지이시죠. 윤병수. 그 이름이 가영의 가슴 한켠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듯 불렀던 그 이름이었거든요.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영은 학생들에게 전통다식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공방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때 오랫동안 이곳에서 일해온 가사도우미 문복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60대 중반의 과묵한 분이었는데 유독 가영만 보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곤 했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유미 씨가 사랑채로 식사를 가져갔습니다. 가영은 우연히 그 뒤를 따라가다가 사랑채, 창문을 통해 윤병수, 옹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노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는데 그때 가영의 눈에 띈 건 옹의 식사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해 흘리기를 반복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유미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시아버지를 대할 때만큼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식사를 재촉하듯 숟가락을 입에 밀어넣고 옹이 거부하시면 짜증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곤 했죠. 오후 강의를 마치고 가영이 공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중얼거렸어요. 그 어르신, 예전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가영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첫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영은 계속해서 윤병수 옹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의 손목에 있던 점들. 그리고 자신과 묘하게 닮은 눈매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릴 적 기억을 되짚어 보았지만 너무 어려서 기억나는 게 거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조카 민호가 숙제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도 책에 자작 얼굴을 갖다 대며 글씨를 읽는 모습을 보니 가영의 마음이 아팠어요. 고모, 오늘 어땠어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에 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좋았어. 새 직장 사람들이 다 친절하더라. 하지만 가영의 마음 한켠에는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윤병수 옹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사랑채를 둘러싼 묘한 분위기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그날 밤 가영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혹시 윤병수, 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가영이 청양원에서 만나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영이 목격하게 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영의 놀라운 발견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도 들려주세요. 윤병수 옹과 가영의 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